네, 4월 10일 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스탁벅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시원하게 또 2,500선을 돌파하면서 네. 현재도 한 1%대로 강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4개월 만에 2,500선을 회복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급등하면서 거의 그렇죠. 상한가에 거래되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좀 이런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양 시장이 둘 다 지금 뿜뿜하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뭔가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되게 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빠지는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다 맞아, 보니까 하락 종목 더 많아요. 하락 종목이 지금 맞아요. 훨씬 많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시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 와중에 IT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제 다른 섹터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특히나 오늘 같이 이렇게 수급 쏠림이 좀 심한 날은 다른 섹터 종목들이 이제 빠질 때 뭐 악재가 나와서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제 수급이 다 쏠려 있다 보니까 네. 다른 쪽에서는 뭐 매물을 받아주는 물량들도 없을 뿐더러 거래 자체도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한쪽에서 조정받고 있는 뭐 IT나 제약바이오 분명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은 뭐 전기차 관련된 소재 종목들 제외하면은 뭐 할 얘기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이쪽 종목들이 아주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오늘 오후장 약간 네. 이런 에코프로 후발주자에 한번 탑승을 해봐야 되는 것을 네.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오후장 레시피 한번 짜봐주실게요. 뭐 후발주를 계속 찾아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지난주에도 원존이라는 종목 찾아드렸고 오늘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고민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도 추월했다. 이런 이제 레시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누굴 얘기하는지 주어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 그렇죠. 에코프로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2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19조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네.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27%, 28% 상승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뭐 30조 원 훌쩍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두 종목의 시총을 합치면 50조 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시가총액을 오늘 오전에 이제 확인했을 때 한 39조 원 정도니까 이미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섰거든요. 네. 여기다가 지금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HN도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상장을 더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재계 서열이 막 5위, 4위, 3위까지 막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렇게 광풍 비슷하게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느냐. 사실 뭐 설비 투자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 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 또 관련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수급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기업들을 주목할 정도로 주가가 그만큼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공매도 세력들을 완전히 지금 박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 현대차 시총도 추월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을 따라 붙어야 되느냐. 방심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고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고평가다 얘기는 하지만 주가는 사실 계속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늘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 두 종목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따라 붙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따라 붙기가 정말 좀 쉽지 않다. 소위 말해서 이제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모두가 미쳐 있을 때 나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이제 약간 지금 시장이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2차 전지와 관련된 후속주를 이제 찾아드릴 거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뭐 고점이니 고평가니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것 또한 이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의 이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미리 뭐 고점이다 저점이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장주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어쨌든 2차 전지 종목들을 계속 좀 관심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열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이제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후속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 자체가 지금 2차 전지주에 쏠려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음 후발주자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관련해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원샷 스페셜 종목 후발주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오프닝 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대 지수 거의 1%대로 가깝게 이렇게 1%대 넘게 네. 이렇게 빨간불을 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거의 이제 유례없는 지금 현상인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도 지금 하락 종목이 거의 700개 가까이 되고요. 네.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장 초반에 한 700개, 800개 빠지다가 지금 1,300개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양시장이 지수의 상승폭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그건 딱 이유는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도 오늘 수급이 이제 어디로 쏠려 있냐면 지난주에 이제 감산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배터리 기업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거의 뭐 이 종목들만 올라가고 네. 나머지는 다 초토화. 오랜만에 대형주들이 움직이네요. 맞습니다. 대형주도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지금 1,300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업종별로 보면 오늘 로봇도 빠지고 인공지능도 빠지고 제약바이오도 빠지고 IT도 빠지고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수급 쏠림이 좀 심하다. 근데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이 지금 19조고 에코프로 BM이 30조 둘 합치면 거의 50조 원 가까이 되니까 얘네 둘만 올라가도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되고 한편에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쪽으로 이제 편중되어 있는 이제 시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좀 소외되고 있는 구간이 오히려 또 다른 종목들 쪽에서는 기회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수급 쏠림과 이제 완화되는 게 반복되거든요, 시장이. 그러면 이제 쏠려 있다가 그 수급 완화가 좀 되면 오히려 다른 쪽에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생각하면서 오늘 뭐 굳이 2차 전지 따라 붙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T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저점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도 되니까 그런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서 이제 상황들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수급이라든지 IT와 관련된 수급이 한쪽으로 좀 몰아붙이는 이제 수급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는 이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을 투자 전략으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던 지난 거래일에 편입했던 원준부터 한번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10% 가깝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대안을 어쨌든 찾아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원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제법 올라온 자리에서 편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 만에 오늘 갔어요.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거의 13%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32,000원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뭐 한 13% 가까이 이제 수익이 좀 났기 때문에 뭐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대응이 좀 가능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주에 제가 대주전자재료하고 이녹스 리뷰해드렸잖아요. 이녹스를 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아쉬울 테니까 제가 원준을 이제 공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녹스도 장중에 또다시 2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시장은 이제 원하는 재료가 나와야 주가도 이제 강하게 반영을 한다. 지금은 뭐 IT든 제약바이오든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먹히지가 않고 2차 전지 쪽에서 호재가 나와야 그 종목이 급등을 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재료를 이제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녹스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 쉬어가려나 했는데 10시 넘어가면서부터 급등세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 한 30분 만에 그냥 20%를 바로 땡겨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녹스는 뭐 매수 가격 대비해서 지금 거의 이틀, 3일 만에 50% 이상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 오늘 장비 종목 중에서는 원익 P&E 같은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장비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원주는 또 응급제용 열처리 장비 이제 제조하는 기업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꼬리는 달렸습니다만 뭐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면 35,000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주는 한 거래일 만에 바로 이렇게 1차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2차 목표가로 3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원준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3월 2일에 편입했던 성호 하이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한 8,900원 선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지금은 살짝 윗꼬리를 단 상태인데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더 한번 9,000원 선 돌파까지 한번 기대해 볼까요? 아니면 수익을 볼까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너무 전기차 소재 종목들만 다들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도 뜨문뜨문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호하이텍 뭐 이 종목 오늘 또 신고가 치면서 거의 9,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5일선 추세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L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지난주에 한번 강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2, 3일 정도 지금 눌림목 만들면서 3만 원짜리 지지를 받고 있는데 SL도 지금 주가의 위치는 2차 전지 소재 종목에 비하면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부품주 중에 지금 가장 좀 시세가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애는 화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가장 먼저 좀 올라섰고 신고가 영역에서 역시나 눌림목 과정을 지금 잘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래에 우리 내연기관차가 다 사라지고 전기차로 이제 대체될 거다. 그러면 관련된 이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부품, 전장 부품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논리에 이제 빗대어 봤을 때는 뭐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나 전장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종목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덜 받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만 이제 제외한다라고 하면 부품주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성호하이텍이라든지 SL, 화신 이런 종목들을 또 나는 전기차 소재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단에서는 또 부품주들 중에서도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차원에서 성호하이텍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전장 부품주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우 하이텍은 일단 목표가 달성했지만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매니저의 원샷 스페셜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에코프로 당연히 뭐 주식 오르고 내리는 거는 네. 반복이긴 하지만 참 에코프로 배가 아프네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거든요. 네. 오늘 에코프로 후발주 둘 다 후발주일까요? 네, 지금 한 종목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 가져왔고 하나는 제약바이오 종목. 오히려 IT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쏠림이 극심할 때 네. 1년 중에 사실 이런 쏠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00원 현재가로 신흥 SEC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뭐 장비 소재 기업들 얘기 안 한 종목이 거의 이제 없다 싶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섹터를 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신 EDP라든지 신흥 SEC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뚜껑, 캔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기업까지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신흥 SEC는 2차 전지 안전 부품 소위 말해서 이제 CID라고 하거든요. 요걸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 전기차 이제 배터리의 이제 뚜껑, 셀의 뚜껑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캔의 뚜껑이라고 하면 이게 뭐 되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액 누수도 이제 차단을 해야 되고 열폭 방지도 해야 되고 이 뚜껑 자체가 상당히 좀 세밀한 이제 기술력이 이제 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주력 고객사는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 SDI, 해외 고객사는 미국의 이제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패러데이 퓨처 같은 이런 이제 신생 이제 스타트업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산업이 뭐 지금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 중국의 이제 CATL 이런 배터리 기업들이 어쨌든 이 전기차 배터리가 반도체 버금갈 정도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IRA가 시행되고 나서 중국산을 이제 배제하는 트렌드가 이제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 틈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비집고 들어가려고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신흥 SEC가 다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보다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주요 고객사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는 신흥 SEC가 전혀 납품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디스카운트를 이제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삼성 SDI 주가 자체가 워낙 좀 돋보이게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SDI 항 수혜주로 이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상신 EDP 같은 종목들도 저평가 구간을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 SEC도 이제 그런 논리에 따르면 요 종목도 이제 저평가 구간을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의 위치를 보면 정말 이 종목은 오른 게 없어요. 뭐 다른 이미 코스닥 시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초에 뭐 660 뭐 이랬던 게 지금 거의 지금 900 가까이 올라왔는데 맞아요. 30%가 훨씬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종목은 막 50% 100%씩 올랐는데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겨우 이제 40% 정도 오른 거니까 거의 이 종목은 다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른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원준은 박스권에 이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제 슈팅이 한번 좀 들어왔기 때문에 신흥 SEC도 마찬가지 이제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뭐 오늘 아무리 그래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추격 매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후발주 중에서 일단 대장주들의 이제 시세를 믿고 다른 이제 후속주들 중에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신흥 SEC를 선별을 좀 해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서 수주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정도로 가격 대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으로 전기차 관련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기업을 오늘 선정해봤다라는 의견으로 신흥 SEC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2,000원 터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54,600원 현재가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유명하죠.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고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종근당 이런 기업들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후반에 AACR이 이제 개최가 되잖아요. 3년 만에 이제 비대면에서 이제 벗어나서 대면으로 이제 학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좀 커졌고 참여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한양행 포함해가지고 한미약품,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등등 지난주에 제가 밴드에다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종목들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참가를 좀 타진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하시잖아요. 미국에 이제 정상회담 하러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데 그때 경제사절단이 또 동행을 할 건데 네. 역대 대통령들 중에 처음으로는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미국 경제사절단에 그래요?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유한양행을 좀 꼽아드리고 싶고 유한양행은 딱 하나 이제 렉라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렉라자가 비소세포성 이제 폐암 치료제 이제 개발. 여러분들은 아마 레이저 티닙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렉라자는 이제 상품명이고 네. 레이저 티닙은 후보 물질의 이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오스코텍 오늘 오스코텍이 유독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스코텍으로부터 이 레이저 티닙을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와서 그걸 다시 얀센에다가 유한양행이 이제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 얀센이 이 레이저 티닙을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2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3상 다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3상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제 폐암 1차 치료제는 타그리소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타그리스보다 더 효능이 뛰어나다라는 걸 지금 얀센은 검증하는 게 목표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AACR에서도 이 레이저 티닙의 효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게 될 거고 두 개의 임상 중에 이제 제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건 레이저 티닙하고 아미반타맙하고 카모테라피 이 세 가지를 병용 임상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임상 3상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올해 연초에 이미 유한양행은 이 렉라자에 대해서 식약처에 이제 시판 허가 승인을 해놓은 상태고 3분기 중에 아마 허가가 떨어지면 국내에서는 아마 바로 이제 판매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얀센이 개발하고 있는 임상 3상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마일스톤이 이제 급격하게 좀 늘어나면서 유한양행이 실적에도 아주 큰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65,000원 정도로 한 20%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47,000원 정도로 손절 가격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유한 양행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밴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무료 방송이랑 또 밴드 가입 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밴드는 이제 녹색 창에다가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검색을 하실 텐데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MBN골드 김영민 대표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오늘도 장 초반에 막 전기차들이 움직이고 IT 제약바이오 조정받고 이런 이제 시장의 수급 트렌드도 그때그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아침마다 이제 시장 전략이라든지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코멘트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정말 좀 시장이 좀 까다롭잖아요. 장 끝나고 나서 이번 주에 시장 대응 전략 포함해가지고 종목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